어르신들, 이런 아침을 맞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밤에 분명히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왜 이렇게 쉰 느낌이 없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아침 말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운이 빠져 있는 날이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잠이 예전 같지 않은 거지. 이 정도면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잠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를 자연스럽게 나이 탓으로 돌리며 넘기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잠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나이 하나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왜 아침의 느낌은 달라졌을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나이로만 보지 않고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과 몸의 변화 속에서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 한 가지 상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TV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십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오고 그 상태로 2030분 정도 눈을 붙이는 날도 많습니다. 밤 11시쯤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지만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메시지를 조금 더 보다가 잠드는 날이 잦습니다. 밤중에는 화장실에 한두 번 정도 다녀오고 다시 누우면 금방 잠이 드는 편입니다. 아침이 되면 알람 없이도 일어나지만 일어난 뒤 한동안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세수와 식사를 하고 나서야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어르신은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생활을 크게 바꿔야 할 이유는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가 반복될 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 가지 공통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생활 속에서 잠이 깊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 한 가지씩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잠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총 수면 시간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떤 어르신들은 예전보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 자체는 늘어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밤에 한 번에 깊게 이어지던 잠이 중간중간 끊기고 얕아지고 쪼개지는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낮에 잠깐 눈을 붙이거나 저녁에 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전체로 보면 잠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한 컵에 한 번에 채워 마셨다면 이제는 작은 컵 여러 개에 나눠서 조금씩 마시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마신 물의 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한 번에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밤에 분명히 누워 있었고 중간중간 깬 기억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쉬지 못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잠이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이 개운하지 않을 때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잠이 한 덩어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뉘어 흩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의 구조를 다르게 바라보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 잠을 이렇게 쪼개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 의외로 많이 놀라십니다. 저는 저녁엔 커피도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인을 음식이나 카페인 쪽에서만 찾으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커피보다 잠을 더 늦추는 게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까지 보는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눈으로만 보면 그냥 밝은 불빛처럼 느껴지지만 뇌는 그 빛을 아직 낮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계열의 빛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피로 부족이 아니라 잠들 준비 신호가 늦어졌기 때문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뉴스 좀 보다 잤을 뿐인데 잠 오면 끄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뇌에는 꽤 강한 자극으로 남아 잠드는 시점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본인은 그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눈은 감았는데 머릿속은 멀쩡하고 잠은 온 것 같은데 자꾸 깨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왜 커피도 안 마시는데 잠이 얕을까라는 질문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극 말고도 내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생활 속 요소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잠을 방해하는 이유를 차분히 나눠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정리가 됩니다. 잠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은 줄고 잠이 가벼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건 잠이 망가졌다는 뜻이라기보다 잠의 형태가 달라진 것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취침 시간, 낮 활동량, 화면 보는 습관처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밤에 잠을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병이라기보다는 생활에 영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마음 상태입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생각은 계속 움직이면 잠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큰 걱정이 아니더라도 쌓인 생각과 긴장이 잠을 얕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생활 조정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때는 의료진의 도움을 함께 살펴보는 선택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병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생활과 환경을 먼저 정리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보면 잠이 안 온다는 문제가 막연한 불안에서 정리 가능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한 번 더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잠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꼭 하나로 딱 잘라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갈래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몸의 변화일 수도 있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마음의 긴장이나 걱정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꼭 병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잠이 안 되지? 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나는 무엇부터 점검해 보면 좋을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수면 관리의 핵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은 방향은 5가지입니다. 첫째, 약보다 먼저 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불편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 리듬과 습관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 보십시오. 몇 시에 자느냐 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눕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깊이를 만드는 데 더 중요합니다. 셋째, 낮에는 햇볕과 활동을 낮잠은 짧게 가져가십시오. 낮에 몸이 움직이고 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잠들 준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낮잠은 필요하다면 짧게, 늦은 시간은 피하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화면 사용은 의식적으로 줄여보십시오. 커피보다 스마트폰이 잠을 더 깨울 수 있다는 점 오늘 처음 들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만큼은 눈과 뇌를 쉬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의료진 상담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과정입니다. 특히 약을 고려할 때는 넘어짐이나 기억력 저하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잠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잠의 모습이 바뀔 수는 있지만 숙면은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께서 잠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고 정리된 방향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담 없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